이번 2분기 때 역대 최대로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 내수 중심국인 나라들이랑 달리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행히 질병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좀 살려서 그나마 경제성장률을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상 수출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3%, 수출은 56년 만에 최악이다. 수출량 1.4% 줄었고 수출액은 10.5%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대비해요. 반도체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가 살아남고 있다. 최악의 충격 성적표 맞은 세계경제. 3분기도 불안하다. 지금 2분기 때 하고 나서 5월에 거의 피크 찍었었고 6월에 조금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뭐 V자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2분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역대 최악이었고 3분기도 아직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죠. 자, 수출 물량 금액 지수 어떻게 될까요? 4월과 5월이 피크였죠. 총 지수 4월에 마이너스 13, 5월에 마이너스 15, 6월에 마이너스 1.4% 나왔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23%, 25%, 전년 동월 대비 10.5%. 요렇게 해서 올랐으니까 V자 반등이다. 이렇게 해서 올랐으니까 V자 반등이다. 지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이 깎아먹었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률은 어때요? 최악이죠. 마이너스 3.3%. 여기서 좀 회복해서 올해 정도의 마이너스 1.2%까지는 만들겠다. 보통 이 정도로 예측되고 있죠. 1에서 1.2% 정도. GDP 성장 기여도 보면은 순수출이 마이너스 찍고 있다. 계속 지금 민간 소비가 살리고 있는 거죠. 2분기 때 갑자기 민간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뭐 4월, 5월 소비가 좀 늘었죠.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이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 뜻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매출도 줄어드니까 자영업이나 기업에서도 벌어가는 돈이 적다. 특히 뭐 사장님들 힘들어지고 있죠.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소비가 늘었다. 그거를 미국처럼 그냥 돈을 풀었다. 그러면 그것도 아껴 썼겠죠. 허리띠 졸라매서 소비가 막 늘어나진 않았을 거다. 근데 재난지원금은 3개월 한정이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써야 되니까 이 돈은 빨리 소비하는 거죠. 1963년 이후 56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다. 수출 및 수입 마이너스 16.6%, 수출이 2분기에 역대 최악입니다. 리먼, IMF 넘어섰죠. 자, 근데 뭐라 그래요? 6월에 충격 큰 만큼 회복이 빠르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했다. 5월에 비해 증가했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줄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늘었으니까 미국 대 해외 시장 봉쇄 조치 어느 정도 해제됐죠. 그래서 수출 출하가 전월 대비 9.8% 증가했다. 32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 이만큼 떨어졌다가 요만큼 회복됐는데 이게 최대 증가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9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막 몸이 아파서 공부도 못하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50점이 나왔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점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60점을 받았어요. 90점 안팎이었으니까 100점 맞을 수도 있었겠고 뭐 80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평균에 비해서 100점 맞으려면 한 10% 오른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한 20% 올랐다. 역대 최고 증가량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다. 느낌이 딱 그 정도 느낌이다. 원래 IMF 때도 쭉 올라갔고 리먼 때도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 수출도 그렇고 전에 바닥 찍었으니까. 회복세 더딘 나이키형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땐 V자였지만 질병사태 땐 나이키다. 더 늦다. 이때보단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주식이 또는 부동산이 제조업 전망이나 뭐 수출이나 기업 경기 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양인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그때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보다 길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게 되면은 하위 계층에서는 도박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벌던 대로 계속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신분 상승도 안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2017년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은 지속적인 도박이죠. 제가 한번 도박판에 비유한 적 있어요. 팔아서 현금화해야 될 거다. 그런데 오르니까 무조건 계속 오를 것처럼 생각하고서 판돈만 계속 늘리고 있다. 돈 더 집어넣고 돈 더 집어넣고 있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넣은 돈 많죠? 이자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넣은 돈은 많은데 한 1억 올랐다고 칩시다. 살 때보다 1억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자 한 8천만 원 내고 세금 한 3천만 원 냈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 안 한다. 무조건 오르니까 산다. 이런 느낌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니까 개미와 배짱이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극복하죠. 배짱이는 띵까띵까 놀다가 겨울에 사망하죠.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뭐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에서 1년 동안 6천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배짱이는 놀아서
가지고 있던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이 6천만원 가지고 사는 거죠. 4천만원 빌려가지고 빚 내서 1억짜리 집이라도 사서 이 대열에 끼어 보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핵심인데 왜 대출을 안 빌려주냐. 개미가 인정받고 저런 배짱이가 인정 못 받는 세상은 불로소득을 없애고 근로소득이 인정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대출 받을 길을 없애냐. 배짱이처럼 불로소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5배를 빨리 벌어가고 얘는 4천 빚내가지고 이자 갚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거 가지고 돌리는 건데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쪽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규모가 달라진다. 문제는 불로소득의 문제는 그거죠. 죽어가지고 이렇게 뿔리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을 규제한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지금도 와서 달고 있어요. 빨갱이라고. 중기 57.7%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원으로 생산 차질이다. 국내 근로자 써야 되는데 입국 지원됐다고 생산 차질되고 있다 라는 거는 저렴하게 고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최저 시급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생산 차질 생길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면은 거의 노동력으로 굴러가는 회사다. 싼 인건비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비 기업이죠. 이게 만약에 적절한 임금에 돌아가는 회사였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죠. 미국 아까 얘기했죠? 32.9%. 73년 만에 역대 최악. 73년 전이면 언제예요? 1947년 집계 이후 최악이죠. 그 전에 더 최악일 수도 있죠. 대공황 때 거의 수준이죠.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통계 집계는 47년부터 됐으니까. 대공황 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46년까지. 이때는 지금 통계가 없어서 이때에 대비해서 더 최악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통계 집계 이후는 지금이 최악이다. 200년에 30차례가 넘는 경기 침체 중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적은 없었다. 세계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아직도 뭐 부동산 주식 오른다고 해서 거기다 돈 집어넣고서 수치상으로 오르니까 안 위험해 보이는 것일 뿐이죠. 실질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괴리율에 거품이 쌓이게 된다. 그 거품이 터지게 됐을 때는 더 큰 침체가 오기 마련이죠. 그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부채죠. 근데 국가부채 우리나라 지금 질병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래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 마구 늘릴 수 없죠. 기업부채 지금 임계치 다 달았죠. 리먼 이후 기업부채가 쭉 오르다가 언제 줄었냐. 기업들 많이 풀어주기 시작했을 때. 지난 정부 때부터 기업부채 줄고 가계부채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마구 빌려주고 저금리로 해가지고 낮추고 빚내서 집 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쭉 늘어나는 동안 기업들은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갚고 있었다. 가계 죽이고 기업 살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바젤3까지 오니까 당연히 억제해야 되죠.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들어가니까 기업부채 늘기 시작하죠. 왜냐면 기업이 무리하게 뜯어먹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좋은 정책이다. 그때는 그랬어야 된다. 가계부채로 국가를 살리는 정책이 무슨 좋은 정책이죠? 2차 팬데믹 위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계 같은 경우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사망자 거의 없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출 수입을 하는데 무역수지 1위 중국, 2위 미국 둘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작살나고 있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 지금 경제 성장률 3% 나왔다고 살아나고 있는 것 같나요? 전 세계가 중국의 적이죠. 미국이 더 패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주의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을 따돌린다? 그렇기에는 중국의 시장이 너무도 큰데 왜 세계에선 중국을 따돌릴까요? 홍콩 같은 경우도 50년간 경제자치구역 하겠다고 해놓고서 약속 어기고 있죠. 좀 힘 좀 생겼다고 뭐 주변에 중국에 있는 나라들 압박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환경조약 같은 거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왜 황사가 흘러 들어오게요? 중국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킬 건 다 안 지키고 자기 나라 이익 보는 행위만 하니까 결국에 저 나라가 가장 강국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나라 다 피해보지 않냐? 그러니까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은 그래도 개발도상국이니까 성장률은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그게 가능하겠느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무역을 할 수 있을 명분이 생기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중국이 둘 다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속단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2차 팬데믹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2차 팬데믹 빨라진다고 하죠. 유행하면 선진국에서 일자리 8천만 개 사라진다.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서죠.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 V자 반등 속단하기는 이르다. 연체율 하락했다고 6월에. 이제 좀 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거다. 연체율 하락한 건 뭐다? 연체율이 채무자 100명 중에서 5명이 악성 채무자가 돼서 연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체율 5%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채무자가 200명으로 늘어요. 이 중에서 악성 채무자는 3명만 늘어서 8명 됐다. 왜냐면 그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전까진 그래도 탄탄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연체는 잘 안 되죠. 오히려 전부터 채무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더 연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8명으로 늘었다.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4%죠. 그러니까 연체율 줄었다. 와, 나라 살아나고 있다. 그건 아니죠. 대출이 늘어났는데 신규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착실히 갚고 그 전까지 연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대출 자금 만기 연장 안 되면, 제가 9월 이후 계속 위기 온다고 그랬죠. 다행히 통화 스와핑 같은 경우는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은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계대출, 기업대출, 국가대출도 이제 슬슬 위험해지고 있죠. 너무 크게 지금 왔으니까. 기축통화 아니니까 세계적인 곳처럼 마구 찍어낼 수도 없고. 실업 파산, 회생, 개인 파산 4년 내 최대, 취업자 35만 2천명 감소, 실업률 21년 만에 최대. 유동성이 엄청 많이 돌겠죠. 이래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주식도 계속 오르겠죠.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 개 없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실물 경제는 무조건 올라야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데 실물은 오른다. 뭔 개소리예요 그게.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다.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무조건 오를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믿는 거예요.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올해 질병 사태 터졌죠. 기존부터 거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더더욱 위험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왜냐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근데 지금 계속 들어가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뭐 얼마 올랐어요. 그렇게 사소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탐 내시라는 거예요. 결론, 6월에 전분기 대비 9.8% 성장했다. 수출이. 그러니까 V자 반등이다. 질병사태 시작되기 전 수준도 못 올라왔고, 질병사태 시작되기 전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괜찮은 수준이었나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은 수준이었죠. 그 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위험했으니까. 그 수준도 복구를 못했는데 바로 반등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2분기는 역대 최악이고 수출 전년 대비 매우 떨어졌죠. 2차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악재들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알고 시간폭탄이 한 1시간 남았는데 50분 동안은 돈 더 벌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일단 부동산은 시간폭탄 0초 됐는데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약간 불발나고 있는 건데 그거 잘못 건드면 터지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이다.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되 모르는데 소탐 대실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